제가 김영순 씨 딸이에요. 일부러 접근한 거고요. 너가 10년 전에 죽은 김영순 딸이라고? 도대체 왜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거야? 챕터 1 위험한 만남. 6개월 전 저희 집 응접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 재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재혁이가 3년 만에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엔 쉽지 않은 자리니까요. 도어벨이 울렸고 재혁이가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들어온 여자를 본 순간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강하은, 28살의 간호사. 청순한 외모에 단정한 차림새. 누가 봐도 호감형이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그녀가 저를 보는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하은이라고 합니다. 재혁 씨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목소리는 나긋나긋했고 미소는 수줍었어요. 완벽한 첫인상이었죠. 남편은 단번에 마음에 들어했고 재혁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만 느꼈나 봐요. 그녀가 우리 집 거실을 둘러볼 때의 그 시선을 마치 모든 걸 계산하듯 훑어보는 그 눈빛을요.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어느 병원에서 일하시나요?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고 성실함까지 어필하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녀가 차를 마실 때 찻잔을 드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거든요. 재벌가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평범한 간호사치고는 너무 침착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하은 씨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죠. 가족관계, 학력, 취미.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했죠. 장학금으로 간호대를 졸업했고 지금은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니 안 됐네요. 무슨 일로? 그 순간 하은 씨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증오? 아니면 분노? 그런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 그 말이 왜 그렇게 귓가에 맴돌았을까요?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재혁이가 하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하은이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더 아끼고 싶어요. 아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하은 씨가 우리 집 곳곳을 보는 그 시선. 특히 남편의 서재 쪽을 볼 때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요. 화장실이 저쪽이에요. 복도 끝에서 오른쪽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은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재혁이가 신나서 떠들었어요. 하은 씨가 얼마나 착한지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간호사라고요. 남편도 맞장구를 쳤죠. 첫인상이 아주 좋다면서요. 그런데 하은 씨가 돌아오는 길이 좀 늦었어요. 화장실 가는데 10분이나 걸릴 리 없는데 저는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보니 하은 씨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죠.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하은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어요. 집이 너무 크고 멋져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실례였나요? 자연스러운 변명이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 뭔가 숨기고 있다고. 우리 집에 온 목적이 단순히 재혁이와의 결혼만은 아니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은 씨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10년 전. 왜 하필 10년 전일까요? 우리 회사에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10년 전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강하은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파헤치기로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것이 우리 가족의 지옥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줄은. 그리고 6개월 후 제가 피투성이 드레스를 입고 경찰 앞에 서게 될 줄은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거라고 후회했으니까요. 해시태그 챕터 2 달콤한 가면. 한 달이 지났어요. 하은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우리 집에 왔죠. 그녀는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인 제 말에 절대 반박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솔선수범했으며 남편의 까다로운 입맛까지 맞춰가며 요리를 했어요. 모두가 그녀에게 반했죠. 저만 빼고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하은 씨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재혁이는 남편과 서재에서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2층 안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서재 쪽에서 나는 서랍 소리였죠. 조용히 복도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하은 씨가 서재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표정이 마치 사냥감을 찾은 포식자 같았어요. 하은 씨, 거기서 뭐 하세요? 하은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죠. 어머님. 아버님이 혈압약 어디 뒀는지 물으셔서 찾아봤어요. 부엌에 물 받아놓고 왔는데 괜찮을까요? 완벽한 알리바이였어요. 실제로 부엌에선 물 끓는 소리가 났고 남편은 최근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강하은의 과거를 조사해 달라고 했죠.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강하은, 본명 김하은. 어머니 김영순, 10년 전 우리 회사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 성추행 신고 후 해고, 그리고 회사 옥상에서 투신 자살. 손이 떨렸어요. 김영순.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10년 전 남편이 그 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여공이 거짓으로 성추행을 신고했다고 합의금을 노린 거라고 했었어요. 회사는 그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해고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맙소사. 그 여자의 딸이었어. 복수?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됐어요. 하은이가 우리 집에 접근한 이유, 서재를 뒤진 이유, 그 차가운 눈빛의 이유. 모든 게 설명됐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침 식탁에서 하은이가 먼저 폭탄 선언을 했죠. 어머님, 아버님. 사실 저 임신했어요. 찻잔을 놓칠 뻔했어요. 재혁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남편은 크게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죠. 하은이는 수줍게 웃고 있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눈빛은 승리의 미소였어요. 엄마, 이제 결혼 준비 서둘러야겠죠? 하은이 배가 나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당연하지. 우리 첫 손주잖아. 하은 씨 앞으로 우리 딸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임신했다는데 어떻게 당신 어머니가 자살한 여공의 딸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죠. 게다가 증거도 없었어요. 그녀가 복수하러 왔다는 증거는요. 그날 오후 하은이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재혁이는 회사에 갔고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었죠. 하은이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에 대해 조사하셨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탐정분이 병원에 왔더라고요. 제 동료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대요.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김영순, 제 어머니 이름이에요. 기억하세요, 어머님?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하은이는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됐죠.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요. 어머니처럼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여자는 위험하다는 것.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골프를 취소했다면서요. 그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심장마비 증세였죠. 하은이가 재빨리 응급처치를 했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의사들은 하은이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위험했을 거라고 했죠. 병원에서 남편은 하은이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워했어요. 생명의 은인이라면서요. 재혁이도 하은이를 꼭 안아줬죠. 저만 알았어요. 하은이가 응급처치를 하면서 남편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빼갔다는 걸.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요. 일주일 후 남편은 퇴원했어요. 하은이는 매일같이 와서 남편을 돌봤죠. 약 먹는 시간을 체크하고 혈압을 재고 식단을 관리했어요. 완벽한 며느리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먹는 약이 바뀌었어요. 같은 약병이었지만 알약의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죠. 저는 몰래 그 약을 가져가 약국에서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그건 혈압약이 아니라 근육이완제였어요.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는. 이런, 그녀가 시아버지를 죽이려고.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은이가 약을 바꾸는 장면을 포착하려고 몰래 카메라도 설치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하은이는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카메라 사각지대에서만 움직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새벽 3시 하은이가 남편의 방에 들어가는 걸 봤죠.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거기서 당장 그 주사기 내려놔. 하은이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런데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이건 인슐린이에요. 아버님이 당뇨 합병증이 와서 처방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것은 인슐린이 맞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저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은이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죠. 챕터 3- 조용한 복수. 가족 식사 자리였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양가 상견례를 다시 하자는 재혁이의 제안이었죠. 하은이의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못 오신다고 했고 우리 가족만 모였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하은이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혹시 김영순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10년 전 이 집에, 아니, 아버님 회사에서 일했던 분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혁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10년 전이면 너무 오래전이라. 제 어머니예요. 10년 전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돌아가셨죠? 기억나실 거예요, 어머님. 재혁이가 놀라서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남편은 와인잔을 꽉 쥐었고요. 하지만 하은이는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스테이크를 자르고 있었어요. 재혁, 하은아, 그게 무슨, 엄마,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그 여직원. 회사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었어. 우리와는 관계없는. 하은이가 나지막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소름 끼쳤죠. 관계없다고요? 어머님은 그때 여직원 복지위원회 위원장이셨잖아요. 엄마가 성추행 신고를 했을 때 어머님이 직접 나서서 거짓말이라고 증언하셨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네, 맞아요. 저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어요. 하지만 정말로 김영순 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믿었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재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재혁, 하은아,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거야? 복수하려고? 하은이가 재혁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은 너무나 다정했죠. 아니에요. 재혁 씨. 처음엔 그랬어요.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누가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재혁이는 완전히 넘어갔죠. 그런데 재혁 씨를 만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라는 걸. 하지만 하은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은 아직도 그때 일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후회라. 물론 했죠. 김영순 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제 남편이 유죄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서재에서 저를 불렀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죠. 회사 기밀 문서가 사라졌어. 10년 전 김영순 사건 관련 서류들이야. 서류철 하나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당시 사건의 모든 기록이 있었죠. CCTV 영상, 증언 녹취록, 그리고 제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증거들도요. 다음 날 하은이가 병원 정기검진을 간다고 나갔어요. 저는 그녀를 미행했죠. 하지만 병원이 아니라 한법률사무소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2시간 후 나온 하은이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하은이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남편의 약을 챙기고 저녁을 준비하고 재혁이와 다정하게 대화했죠.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녀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남편이 또 쓰러졌어요. 이번엔 더 심각했죠.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죠. 하은이는 매일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했어요.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였어요. 저와 하은이만 병실에 있었죠. 남편이 힘겹게 말했어요. 미안해. 영순 씨. 정말 미안해. 하은이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아버님, 그때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에게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죠. 그날 야근 중에 김영순 씨를 붙잡았다고, 거절당하자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그리고 그녀가 신고하자 모든 직원을 동원해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요.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10년 동안 믿었던 남편의 무죄가 거짓이었다니. 제가 보호했던 사람이 정말로 가해자였다니. 하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도 들으셨죠?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재혁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하은이를 노려봤죠. 재혁, 내가 아빠 약을 바꿨구나. 내가 다 알아냈어. 근육이완제를 혈압약으로 바꿔치기 했지?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나 담담하게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전 아버님이 드시던 가짜 약을 진짜 혈압약으로 바꾼 거예요. 누군가 아버님을 서서히 독살하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은 거고요. 우리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란 말인가요? 하은이가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어요. 어머님, 설마 10년 전 일이 밝혀질까봐 아버님을. 저는 펄쩍 뛰었어요.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죠. 하지만 재혁이의 의심 어린 눈빛이 저를 향했어요. 순간 모든 것이 하은이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데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어요. 하은이가 꺼낸 다음 카드는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킬 만한 것이었으니까요. 해시태그 챕터 4- 가족의 분열. 그날 밤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죠.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남편, 재혁, 그리고 하은이까지요. 제 손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들려 있었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하은 씨,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진짜 목적을 알아요. 복수죠. 어머니의 복수. 증거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하은이가 서재를 뒤지는 사진, 법률사무소 출입 기록, 그리고 약물 교체 정황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재혁, 엄마, 이게 뭐예요? 하은이를 미행하고 감시했단 말이에요?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하은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죠. 하은이는 조용히 앉아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치 억울한 며느리인 것처럼요. 어머님, 저는 정말 재혁 씨를 사랑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재혁이가 하은이를 감싸 안았죠. 그때 저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당신이 훔친 회사 기밀 문서. 서류를 내밀었지만 하은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머님, 그 서류는 제가 가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은이가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 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것은 병원 진단서였어요. 제 이름이 적힌 정신과 진단서였죠. 편집 증적 망상장애 의심이라는 진단명과 함께요. 어머님이 저를 감시하고 미행하시는 걸 보고 걱정이 되어서 제가 아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어머님의 행동 패턴을 설명했더니 이런 소견을 주시더라고요. 재혁이가 진단서를 빼앗아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재혁, 엄마,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다니. 그런데 그때 하은이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어요. 사실 저는 간호사가 아니에요. 정신과 전문의예요.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과 레지던트를 마쳤죠. 간호사로 위장한 건 이 집안에 접근하기 위해서였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하은이가 계속 말했죠. 처음엔 정말 복수하려 했어요. 하지만 재혁 씨를 만나고 이 가족을 관찰하면서 깨달았죠. 여러분도 병들어 있다는 걸. 특히 어머님은 1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며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앓고 계셨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주저앉았죠. 가슴을 부여잡으며 하은 씨. 아니, 하은 박사님.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은? 치료의 일환이었어요. 이 가족의 상처를 드러내고 직면하게 하고 결국 치유하려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상처도 치유하고 싶었고요. 그때 재혁이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재혁, 엄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은이의 정체도, 계획도 다요.
저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죠. 3개월 전 하은이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동의했죠. 우리 가족이 병들어 있다는 것에, 특히 엄마가 10년 전 그 일 이후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저도 알아요. 매일 밤 악몽을 꾸시잖아요. 제가 악몽을 꾼다는 걸 어떻게... 아, 맞아요. 가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죠. 김영순 씨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며 하은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제 인정하세요. 10년 전 어머니를 만나러 옥상에 가셨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의 기억이, 제가 억지로 묻어뒀던 그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네, 저는 김영순 씨를 만났어요. 옥상에서요. 그녀에게 합의하라고, 남편을 고소 취하하라고 설득하러 갔었죠.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제게 한 짓을 모두 밝힐 거예요. 김영순 씨는 그렇게 외쳤어요. 저는 화가 났죠. 우리 가족을 망치려는 그녀가 미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를 밀지 않았어요. 그녀가 스스로 뛰어내렸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외로 차분하게요. 알아요, 어머님. CCTV를 확인해 봤어요. 어머님은 밀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당신 같은 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라고 말씀하신 직후 엄마가 뛰어내렸죠. 그 말이 방아쇠였어요. 저는 무너졌어요.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순간의 분노와 오만함으로. 그리고 김영순 씨는 제 앞에서 몸을 날렸죠. 재혁이가 절 부축했어요. 남편도 다가왔고요. 하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10년간 스스로를 살인자라고 믿으며 살아오셨죠. 그 죄책감이 어머님을 병들게 했어요.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그때 하은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이 집에 오면서 발견한 더 큰 비밀이요. 그게 뭘까요? 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해시태그 챕터 5 숨겨진 진실. 하은이가 꺼낸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표지에 김영순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죽은 사람의 일기라니. 하은이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더군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거기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 서연 언니를 만났다. 대학 동창이었던 언니가 이제는 회장 부인이 되어 있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지만 분명 알고 있었을 거다.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걸 보고 얼마나 우월감을 느꼈을까. 뭐라고요? 김영순 씨가 내 대학 동창?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김영희. 그래요. 대학 때 그녀의 이름은 김영희였어요. 결혼하면서 개명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했던 걸까요? 여보, 그게 사실이요? 당신이 그 여직원과 아는 사이였다고? 하은이가 일기장을 계속 읽었어요. 2월 15일 회장이 야근하자고 했다. 서연 언니 남편이란 걸 알았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언니가 나를 더 무시할까 봐 참았다. 3월 2일 더는 못 참겠다. 신고하기로 했다. 4월 10일 서연 언니가 직접 나섰다. 거짓말쟁이라고. 내가 언니 남편을 유혹했다고. 왜 그래야 했을까, 언니?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재혁이가 저를 붙잡았죠. 그런데 하은이의 폭로는 계속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하은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10년 전 병원 진료 기록이에요.
어머니가 임신 3개월이었다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죠. 그럼 그때 그 여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하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같은 시기 어머님도 산부인과를 다니셨더군요. 임신 4개월이었다고요. 그런데 출산 기록은 없어요. 재혁이가 제 팔을 놓았어요.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죠. 엄마, 그때 동생이 있었어요?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10년 동안 묻어둔 비밀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산했어요. 영순이가 떨어진 그날 밤 충격으로. 그런데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병원 기록을 다 확인했어요. 유산 기록이 없어요. 대신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같은 날 입양 기록이 있더군요. 어머님이 아이를 입양 보내셨어요.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재혁이가 비틀거렸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가 내 동생을 버렸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영순이를 죽인 죄책감에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영순이 생각만 날 것 같아서. 그래서 하은이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그럼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입양 보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두가 하은이를 쳐다봤어요. 설마. 접니다. 제가 바로 그 아이예요. 어머님이 10년 전에 버린 딸이요.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하지만 하은이가 보여준 DNA 검사 결과는 확실했어요. 99.9% 일치. 저와 하은이는 모녀 관계였어요. 재혁이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하은이가 내 친동생, 우리가 남매란 말이야? 하은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장난이에요. DNA 검사는 조작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어머님이 정말로 아이를 입양 보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거기엔 한 여자가 서 있었죠. 28살쯤 돼 보이는, 저와 똑같이 생긴. 안녕하세요, 엄마. 그 여자가 말했어요. 진짜 제 딸이 10년 전 버렸던 그 아이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하은이가 말했어요. 제 친구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사연을 듣고 도와주기로 했죠. 언니가 가족을 찾고 싶어 했거든요. 그 아이, 아니 제 딸이 다가왔어요. 왜 버리셨어요? 왜 저를? 김영순 아줌마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남편이 화들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내 딸이 맞는 거지? 딸이 웃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죠. 아니요, 아버지. 전 당신 딸이 아니에요. 김영순 아줌마가 일기에 쓴 대로.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제 친아버지가 누군지. 그래서 저를 버린 거고요. 그때 하은이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김영순 씨와 불륜 관계였던 건 회장님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조차도 하은이가 친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걸 곧 알게 되었어요. 해시태그 챕터 6- 붕괴의 서막. 딸이라고 주장한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친자 확인서였죠. 그런데 거기 적힌 아버지의 이름은 남편의 형, 즉 재혁의 큰아버지였어요. 10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었죠. 형님과 김영순 씨가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 반응이었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10년 전부터요.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지영님과 영순이의 관계를. 그래서 더 영순이를 미워했죠. 재혁이가 절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봤어요. 엄마가 알면서도
아빠를 범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도 영순이에게 추근댔어요. 단지 시영님과 먼저 관계가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영순이가 더 교활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 남자들을 농락한다고. 하은이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 어머니를 옥상으로 불렀군요. 지인 씨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제 딸이라는 여자가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죠. DNA 검사 다시 했어요. 하은 언니가 조작했다고 했지만 사실 진짜예요. 전 정말 엄마 딸이 맞아요. 그녀가 보여준 새로운 검사 결과. 대학병원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한 검사였어요. 모두 99.9% 일치했죠. 10년 동안 찾았어요. 왜 버렸는지, 왜 영순 아줌마가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지.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죠. 진짜 심장마비였어요. 하은이가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재혁이는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은이가 제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사실 더 있어요. 시아버님이 깨어나면 모든 걸 말할 거예요. 10년 전 진짜로 있었던 일을.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편이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남편은 중환자실로 직행했죠.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하은이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줬어요. 10년 전 회사 CCTV 영상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영상 속에서 김영순 씨를 옥상으로 끌고 간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형과 남편이 함께 따라왔죠. 이 영상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에요. 누군가 10년 동안 숨겨왔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남편이 깨어났다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고 했죠. 우리는 모두 병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모두에게. 10년 전 형님이 영순 씨를 밀었어. 내가 막으려 했지만 그리고 당신이 형님을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시영님이 김영순 씨를 밀었다고? 그리고 제가 시영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당신이 형님을 밀었어. 영순 씨를 구하려고. 하지만 둘 다 떨어졌고 형님만 즉사했어. 영순 씨는 잠깐 살아 있었는데 당신이 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요. 저는 시영님을 밀었어요. 영순이를 밀려는 걸 막으려고. 하지만 둘 다 떨어졌고 영순이는 숨이 붙어 있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 하지만 저는 그냥 두고 왔어요. 죽게 내버려뒀어요. 시영님의 불륜 상대였으니까. 우리 집안을 망칠 여자였으니까. 재혁이가 뒷걸음질 쳤어요. 제 딸도 경악한 표정이었죠. 하은이만 담담했어요. 그때 남편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하은아, 너도 알아야 해. 내 어머니는 사실은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다시 의식을 잃었거든요. 하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더 있는 걸까요? 제 딸이 하은이를 쳐다봤어요. 언니, 우리 엄마들의 관계가 단순한 게 아니었나 봐요. 하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거기엔 김영순 씨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있었죠. 죽기 직전에 보낸 하은아, 엄마가 미안해. 서연 언니가 내 진짜 아니야. 이건 내가 절대 알아선 안 돼.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기억해냈어요. 김영순과 저의 진짜 관계, 하은이의 출생 비밀, 그리고 10년 전 그날 밤 정말로 일어난 일을. 하은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어머님,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정말로 김영순의 딸이 맞는지.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진실이었죠. 챕터 7 절망의 끝. 병실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정전인가 싶었는데 복도에서는 불이 들어오고 있었죠. 하은이가 병실 불을 끈 거였어요. 그리고 프로젝터를 켰죠. 벽면에 영상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10년 전 그날 밤 옥상에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했어요. 영상이 시작됐어요. 김영순이 혼자 옥상에 있었고 제가 나타났죠. 그런데 대화 내용이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영상 속 김영순이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계획대로 하는 거 맞지? 내 시영님을 제거하고 우리가 이 회사를 차지하는 거야. 영상 속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영순아. 하지만 내가 죽은 척을 해야 해. 그래야 시영님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어. 재혁이가 숨을 헐떡였어요. 제 딸도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엄마와 김영순 씨가 공모했다고? 하은이가 영상을 멈췄어요. 네, 두 분은 공모자였어요. 대학 때부터 연인이었죠. 여자와 여자로서 이 비밀이 밝혀지다니. 네, 맞아요. 영순이와 저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집안의 압력으로 저는 재벌가로 시집갔고 영순이는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죠. 그리고 10년 전 운명처럼 다시 만났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시영님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를 제거하고 그 돈으로 도망가려 했죠. 영순이는 죽은 척하고 저는 미망인이 되어 유산을 챙긴 뒤 그럼 저는 정말 누구의 딸인가요? 하은이가 다음 장면을 재생했어요. 시영님과 남편이 옥상에 나타났죠.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영상 속 시영님이 말했어요. 서연, 네가 영순이와 그런 관계인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영순이를 임신시킨 거야. 너희를 갈라놓으려고. 영상 속 남편도 말했어요. 형님, 저도 압니다. 서연이 영순 씨 아이를 임신한 거. 인공수정으로 영순 씨 난자를 서연이 몸에. 그래요. 뱃속의 아이는 영순이와 내 아이였어요. 우리가 정자은행을 통해 만든 재혁이가 구역질을 했어요. 제 딸, 아니 저와 영순이의 딸이 눈물을 흘렸죠. 영상은 계속됐어요. 시영님이 영순이를 밀려고 했고 제가 막으려 했고 결국 셋이 뒤엉켰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하은이었어요. 당시 18살이었던 네, 제가 있었어요. 엄마를 따라 몰래 올라갔죠. 그리고 봤어요. 제가 시영님을 민 거예요. 엄마를 구하려고. 영상 속 어린 하은이가 시영님을 밀었고 그 충격으로 영순이도 함께 떨어졌어요. 시영님은 즉사했지만 영순이는 살아있었죠. 그런데 영상 속 어린 하은이가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쿠션으로 엄마의 얼굴을 덮었어요. 엄마가 하은아, 미안해. 넌 서연 언니. 그 말을 하려 했어요. 제가 서연 어머님의 딸이라고. 엄마와 어머님이 저를 바꿔치기 했다고.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하은이가 진짜 제 딸이고 제가 키운 재혁이가. 재혁 오빠는 영순 엄마의 아들이에요. 병원에서 바꿔치기 했죠. 그래서 엄마들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아이를 키우며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재혁이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난 김영순의 아들 하은이가 진짜 이 집 딸? 남편이 다시 의식을 찾았어요. 모든 대화를 들었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어. 형님이 일기를 남겼거든. 아이를 바꿨다고. 그래서 형님을 더 미워했어. 하은이가 칼을 꺼냈어요.
수수료 메스였죠.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엄마를 죽인 죄, 그리고 저를 버린 죄. 모두 갚아야죠. 그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 딸이, 아니, 영순이의 딸이 하은이를 막아섰어요. 언니, 그만해요. 우리 엄마들은 서로 사랑했어요. 비극적이었지만 우리가 또 비극을 만들 순 없어요. 하은이의 손이 떨렸어요. 칼을 든 손이. 그리고 그녀가 무너졌어요. 울부짖으며, 엄마, 엄마를 내가 죽였어. 모르고, 정말 모르고. 저는 하은이를 안았어요. 내 진짜 딸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려고 했어. 영순이도 그랬을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죠. 누군가 신고를 했나 봐요. 그들은 1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휠체어를 탄 채로 10년 동안 식물인간이었다던 김영순이 살아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서연아, 이제야 만나네. 우리 딸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어요. 챕터 8 진짜 결말. 김영순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식물인간이었다는 게 거짓이었죠. 그녀는 멀쩡히 걸어서 제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10년 만이네. 연기하느라 힘들었어.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하은이는 엄마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죠. 엄마가 살아있었어? 10년 동안 날 속인 거야? 김영순이 딸을 쓰다듬으려 했지만 하은이는 피했어요. 영순이 씁쓸하게 웃었죠. 미안해, 하은아.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했어. 서연이와 내가 계획한 거였거든. 모든 게 재혁이가 소리쳤어요. 뭐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영순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10년 전 작성된 계약서였죠. 저와 영순이 서명이 있었어요. 우리는 약속했어. 10년 동안 서로의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결국 두 집안을 하나로 합치기로. 재혁이와 하은이의 결혼으로. 하은이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재혁 오빠와의 만남도 사랑도 모두 조작이었어?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너희의 사랑은 진짜야.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었을 뿐이지. 남편이 힘겹게 일어났어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죠. 그럼 형님의 죽음은? 그것도 계획이었어? 영순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계획이 아니었어. 하지만 잘된 일이었지. 그 인간은 죽어 마땅했으니까. 날 강제로 임신시킨 강간범이었으니까. 제 딸이, 아니, 영순이와 시영님의 딸이 울부짖었어요. 그럼 난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야? 그래서 버린 거야? 제가 그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보호한 거야. 이 더러운 비밀로부터. 하지만 내가 스스로 찾아왔구나. 경찰이 개입했어요. 모두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10년 전 사건,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그때 하은이가 웃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웃었죠.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하은이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벽면의 영상이 바뀌었죠. 이번엔 오늘의 영상이었어요. 병실 전체가 녹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정신과 의사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심리 실험이었어요. 집단 망상과 거짓 기억 주입에 대한.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하은이가 진짜 서류를 꺼냈어요. 김영수는 정말로 10년 전에 자살했어요. 저는 정말로 그녀의 딸이고요.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제가 만든 시나리오예요. DNA 검사도
영상도, 심지어 저기 있는 김영순도. 휠체어에 김영순이 가면을 벗었어요. 그녀는 배우였죠. 제 딸이라던 여자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배우예요. 재혁이가 하은이를 잡았어요. 왜?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복수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어요. 하은이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이 1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거예요. 하은이가 마지막 영상을 틀었어요. 10년 전 진짜 CCTV였죠. 선명한 화질로 복원된 영상 속에서 김영순이 홀로 옥상 난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타났죠. 우리는 대화했어요. 영순아, 제발 내려와. 서연 언니, 언니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있어? 당연하지. 우린 친구야. 그럼 왜 모른 척 했어?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걸 알면서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남편이 날 건드렸어. 지영님도. 난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인데.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내 선택이야. 그리고 김영순이 스스로 뛰어내렸어요. 제가 막으려 했지만 늦었죠. 그게 진실이었어요. 하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방관자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 죄책감이 어머님을 10년 동안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어머님을 치료하려 했어요.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그만 자책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저는 하은이를 봤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하은 씨. 진실을 마주하게 해줘서. 하은이가 재혁이를 봤어요. 재혁 씨, 우리의 사랑도 거짓이었을까요? 재혁이가 하은이를 끌어안았어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야.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 6개월 후, 저는 다시 그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피 묻은 드레스가 아니라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재혁과 하은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하은이는 정신과 의사로서 우리 가족을 계속 치료하고 있었고, 저는 김영순의 묘지를 정기적으로 찾았어요.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그녀의 딸이 우리 가족을 구원해줬으니까요. 경찰 조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어요. 10년 전 사건은 자살로, 오늘의 사건은 가족 간 갈등으로 처리됐죠. 하은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웨딩드레스가 눈부셨죠. 어머님,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진짜 미소를요. 그래, 우리 딸. 녹음기는 여전히 제 손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비극으로 시작된 인연이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끝났으니까요.